잠깐만요, 여러분. 지금 비트마인의 주가가 금요일 기준 순자산 가치보다 30% 이상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비트마인 주식을 산다는 것은 지금 이더리움을 현물로 사는 것보다 비싸게 매수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비트마인이 계속 ATM 발행을 한다면 우리의 그 소중한 한 주 한 주의 가치는 점점 희석될 수밖에 없어요. 비트마인 자체는 이더리움 보유량을 늘리고 있는데 우리의 주가는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 질문은 여기서 딱 하나죠. 비트마인은 도대체 어떻게 주식의 희석 없이 순자산 가치를 늘릴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월가와 대기업들의 자금이 지금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옮겨가고 있는 신호가 발생이 됐어요. 자, 오늘은 그것까지 다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놓치시면 이번 랠리가 진짜 시작인지 아니면 가짜 반등인지 알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BNMR의 주가는 약 55달러 정도에서 마감을 했고요. 네, 지금 이더리움의 주가는 지금 한 4,600에서 700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 거의 4,800을 뚫을까 하려고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해서 4,600에서 700 정도에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엠레브를 살펴보면 지금 현재 220만 주가 현재 시중에는 220만 주가 풀려 있고요. 총 이더리움의 가치는 약 9.21빌리언. 그래서 주당 가치가 41불 86전. 그래서 현재 주가가 55불이니까 지금 현재 주당 순자산 가치보다 약간의 프리미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실제 가격보다 약 32%의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 중이라는 얘기죠. 혹시 지금까지 들으면서 야, 내부가 뭐야, 뭐 희석이 뭐야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어려운 게 아니니까 제가 오늘은 한번 용어 사전 시간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NAV부터 보면 NAV는 Net Asset Value의 줄임말이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회사 금고 속에 들어있는 순자산의 총액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순자산 총액을 주식수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주식의 한 주가 실제로는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희석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희석이라는 개념은 이것도 정말 쉽습니다. 피자 한 판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피자는 그대로인데 조각만 계속 늘려서 자르면 내 몫은 줄어들겠죠. 조각 하나하나가 점점 얇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식의 희석입니다. 유상증자를 한다는 얘기죠.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계속 찍어내면 전체 가치는 그대로인데 이제 주식 수만 늘어나니까 한 주의 가치가 점점 적어진다. 피자가 점점 작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ATM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ATM이라는 건 뭐냐면 at the market의 줄임말입니다. 말 그대로 시장에서 바로바로 주식을 내다 파는 거예요. 이거는 주주통회를 통해서 내가 at the market 그 주식을 내가 얼마나 희석시킬 수 있느냐를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된 희석량을 임의로 전략에 의해서 마켓 메이커 즉 그 BMNR 비트마인 회사에서 팔 수 있는 거죠. 빠르고 간편하긴 한데 이게 자꾸 팔게 되면 주당 가치가 계속 얇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그 BNM 주가가 쭉 흘러내렸었잖아요. 여기 이 부분에서 쭉 한번 올라가서 70불까지 쳤다가 여기서 계속 흘러내렸는데 요때 그 ATM 발행한 TM을 엄청나게 팔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P내부. 이거는 주가를 나눈 비율이에요. 그래서 1보다 크면 프리미엄이고 1보다 작으면 할인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 보면 1보다 크기 때문에 지금은 프리미엄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비트마인의 현재 상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비트마인은 순자산 가치의 계산 공식은 정말 단순합니다. 다른 어떤 회사는 뭐 미래의 가치를 땡겨오기도 하고 현재 EPS로 계산하기도 하는데 이런 재무 회사들은 정말 단순해요. 이더리움 가격이 있고 그리고 이더리움의 보유 수량이 있죠. 거기서 현금을 더한 다음에 그리고 현재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빼고 그 숫자를 주식수로 나누면 그 회사의 순자산 가치가 나오는 거죠. 주식당 순자산 가치.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과 보유량이 늘어나면 그 순자산 가치도 커지지만 TM으로 주식을 계속 발행을 하면은 분모가 커지니까 당연히 주당 가치는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분모는 그대로 두면서 분자만 키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분모가 커지면 안 되는 거야. 주식 수가 늘어나면 안 되는 거죠. 주식 수는 그대로 있는데 이더리움 가격이 늘어나고 보유량이 늘어난다. 이게 우리의 오늘 질문이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분모는 그대로 두면서 분자를 키울 수 있을까? 바로 이 부분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죠. 자, 오늘 그것을 한번 알아보자고요. 왜 제가 비트마인이 이더리움을 보유하는 것보다 왜 개꿀 핵 이득인지 제가 한번 오늘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마이크로 스트래러지, 지금은 스트래러지로 회사명을 개명한 MSTR의 플레이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구 우선주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크립토 재무 회사를 투자를 하시려면 우선 오늘 이거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언젠간 털려나가. 그러니까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자, 영구 우선주가 뭐냐면 주식과 채권의 중간 정도 되는 금융상품이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안정적인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주식보다는 리스크가 적지만 채권보다는 수익률이 높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주식보다는 좀 괜찮은데 채권보다는 수익률이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어느 중간이야. 주식하고 이제 채권에서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뭐 마이크로 스트래러지를 예를 들고 있으니까 이 스트래러지 입장에서는 당장에 주식을 새로 발행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분모가 커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희석시킬 필요 없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재밌는 거는 만기가 없어요. 채권은 만기가 있잖아요. 언제까지 갚아야 되고 뭐 이런 게 다 만기가 돌아오니까 지금 베센트 장관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채권 만기가 계속 돌아오는데 재무부 잔고가 자꾸 떨어지니까 거기다가 또 돈도 채워 넣어야지. 부채도 갚아야지 돈도 또 채워 넣어야지 되는 양쪽으로 이게 압박을 받고 있는데 항상 채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우선주라는 것은 당장에 주식을 새로 발행할 필요도 없는데 만기도 없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갚아야 돼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압박이 없단 말이야. 보통 채권은 언제까지 만기를 또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지금 상반기에는 6월 달까지는 단 하나도 국채를 찍지 않았습니다. 그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죠. 돈을 찍지 않았어요, 미국이. 그냥 세금하고 그냥 마법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연금 401k에서 융자도 끌어오고 그러니까 빌려주고죠. 그리고 관세, 그리고 세금,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단기채 계속 찍고, 단기채를 갚고 단기채 찍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추가로 채권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끌고 가고 있다. 아무튼 그래서 만기가 없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갚아야 되는 그 기간이 없는 거야.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는 또 배당도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재무회사한테는 정말 왜 그 텀리가 나와가지고 MSTR을 벤치마크 했다. 그러니까 마이클 세일러가 여러 가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서 시행착오를 다 겪어서 지금 스트래러지를 여기까지 올려놨잖아요. 근데 비트마인이나 샤플링크 다른 회사들은 이걸 다 벤치마킹해서 그런 시행착오 없이 지금 스트래러지가 갖고 가는 모든 전략들 플러스 지금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연구하고 있는 새로운 전략을 거기다 위에다가 얹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주주 희석을 최소화하면서 자금 조달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전환사채죠. 이것도 기본적으로 채권이야. 근데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면 주식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전환사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환사채를 사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망하면 원금은 돌려받고 잘 되면 주식으로 갈아타서 대박 수익을 노릴 수 있겠다.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또 어때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사실 수 있으면 사고 싶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망하면 원금은 돌려받아. 근데 이 회사가 잘 됐어. 그러면은 마이크로 스트래tegy 잘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대박 수익을 노릴 수 있다. 근데 또 반면에 회사는 또 어떨까? 그래서 회사는 일반 채권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주식 전환하는 그 옵션 때문에 금리가 낮아도 막 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tegy가 전환사채 발행한 게 0.1% 막 이래요. 그래서 아니 10%에 왜 돈을 꺼주나 했는데 이제 이런 이유가 있었던 거죠. 아무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언제 딜루션 희석이 일어나느냐인데요. 주가가 오를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도 이게 주식 가치가 올랐으니까 조금 희석돼도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엠네브가 뭐 마이크로 스트래tegy 같은 경우 막 3.0까지도 올라가거든요. 비트코인이 10만 불이었으면 마이크로 스트래tegy를 그 가격에 샀을 때 그때 3배일 때 사면 막 30만 불에 사는 그런 건데도 막 올라갔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막 그때는 광기에 몰아붙여서 야 마이크로 스트래tegy가 그렇게 좋대. 뭐 엠네브 같은 거 이런 거 계산도 안 하고 그냥 막 사는 거죠. 막 500불까지 올라갔을 때 비트코인이 그때 10만 불이었나요? 10만 불이었나? 네, 그랬던 것 같은데 엄청나요. 그때가 2.0이 넘었습니다. 이 전환사채를 산 투자자들이 뭐 그때는 이제 희석을 시켜버렸겠죠. 그죠? 매도를 했을 테니까.
전환을 했단 얘기예요. 채권이었는데 전환 사채니까 주가가 올라갔네 그러면서 전환을 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실제로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만약에 주가가 정체가 돼요. 그러면 그냥 원금을 회수하겠죠.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싼 이자로 뭐 0.0 막 이런 데는 이자로 돈을 빌려 쓴 거라서 그동안 돈 잘 썼으니까 윈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소폭 상승했다. 그러면 투자자는 뭐 적당하게 수익 내고 뭐 회사는 또 부채를 또 없앨 수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들어오는 거고. 근데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하면 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스트레저는 주가가 급등했죠. 뭐 20배 이상이 뛰었으니까. 그럴 때는 투자자는 대박이 나고 회사는 그 부채를 주식으로 바꾸면서 재무 구조가 개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주가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계속 딜루션을 해버리면 이더리움은 계속 사겠지만 비트마인 입장에서 그런데 이제 분모가 커지니까 주가는 올라가지 않는 그런 것을 이제 좀 해결을 해주는 그런 방법이다. 자, 그래서 아무튼 재미없는 단어 공부 이런 거는 좀 개념 이해는 여기서 마치고 자 이제부터는 정말 흥미진진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at the market, ATM은 단기적으로는 빨리 투자금을 끌어올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희석을 불러오고 우선주와 전환사채는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극대화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자, 지금 월스트리트와 대기업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 아크인베스트. 캐시우드로 유명한 그 회사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테슬라바 아크인베스트. 최근에 비트마인 주식을 무려 29만 주를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3억 3천만 달러의 규모. 이 정도면 장난 아니죠. 그리고 자, 홍콩의 한 금융사 이 마윈 회장이랑 연관된 곳인데요. 1만 개의 이더리움을 한 번에 매수를 했습니다. 마윈 회장의 명성에 비하면 뭐 1,400만 달러 규모가 뭐 큰 건 아니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래도 아무튼 그렇다는 거. 자, 그다음에 BTC의 고래. 이거 정말 재밌습니다. 어떤 비트코인 고래가 무려 10억 달러 규모의 40억 달러예요. 이게 얼마야? 40억 달러면 비트코인을 매도를 하고 똑같은 규모로 이더리움을 매수를 했습니다. 이건 정말 큰 자금이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홀라당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고래가 비트코인 아야 비트 안 될 것 같아. 비트를 그러니까 40억 달러면 고래잖아요. 기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에이션트 고래라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비트코인 1불일 때 갖고 있었던 그 고래라고 하는데 그 이 고래분께서 비트코인 이거 벌써 아니 1불에 사서 12만 불 거의 근처에서 다 매도를 했는데 얼마나 개꿀 빨았습니까? 근데 그거를 홀라당 2도로 넘어갔다.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거 정말 좀 이게 그냥 뭐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었어. 이거는 좀 큰 뉴스였습니다. 이더리움을 투자하고 비트마인에 투자를 하는 저희로서는 이건 정말 큰 뉴스였어요. 자, 그리고 피델리티 이 회사가 뭐를 했냐? 미국 국채 토크나 펀드를 출시를 했는데 어디에다 있겠어요? 당연하죠. 이더리움이지. 그러니까 이더리움 위에다가 지네의 국채 토크나 펀드를 그냥 올려버렸다. 어떤 분이 댓글로 질문을 주셨는데 서클에서 발행하는 토큰, 그러니까 이더리움 같은 거요. 레이어 1인데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건 아마 따로 한번 영상으로 한번 다뤄드리려고 해요. 제 생각을 제가 다루겠습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지. 근데 지금 큰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 물론 어느 정도 마켓 쉐어를 가져갈 수는 있어요. 뭐 송금이라든지.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시장의 파이라는 것이 정말 시작도 안 한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촛불이 켜지고 있는데 이게 아마 큰 산불로 번질 거기 때문에 촛불을 하나 키냐 두 개 키냐 지금 문제가 아니고 온 숲이 지금 이 타버릴 것 같은 그런 무서운 정말 이 불길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라서 그거에 대한 아직 걱정을 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더리움 많이 올랐을 때 개미 털기로 한번 써먹을 재료는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믿음을 가지려면 그쪽에도 계속 주시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제가 한번 영상으로 한번 다뤄드릴게요. 자, 그리고 한국에서도 재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여기 이 태극기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업비트에서 자체적인 이더리움 레이어 2를 런칭을 했는데 업비트면 한국 최대 거래소잖아요. 여기서 이더리움 생태계에 직접 뛰어들었다는 거죠. 이 모든 움직임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이 모든 자금과 그리고 인프라 이런 것들이 점점 이더리움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 정도면은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옛날부터 비트코인, 즉 코인 거래 하셨던 분들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비트코인의 그
그 사이클, 그 반감기 이후에 뭐 1000일, 뭐 900 며칠에는 된다. 그래서 뭐 10월 달에는 고점을 찍을 거고 그 다음에 폭락이 온다. 뭐 고점을 찍고 폭락이 오고 뭐 그런 거를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런 일이 정말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폭락이 예전과 같이 80, 60%뭐 이렇게 빠지는 폭락은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폭락이 올 것 같나요? 글쎄요, 이게 이런 움직임에서 그런 폭락은 올 것 같지 않다는 거에 하락은 올 겁니다. 왜냐하면 AI도 하락하고 지금 크게 한번 무너질 것은 항상 대비를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건 이 현재는 비트코인에서 자금이 이더리움으로 옮겨가고 있는 그 초창기인데 여기서 많은 투자자들, 기관들 그리고 국가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냥 이 정도에서 10월 달에서 그냥 불장 한번 끌어올린 다음에 지금 여기서 내린다? 걔네들이 그 탐욕에 휩싸인 월가이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둘 중에 하나에 대해 제가 버팅을 해야 된다면 이거는 좀 더 끌고 갈 것 같다. 그들의 탐욕에 저는 베팅을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더리움의 펀더멘탈을 짚고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기본기. 뭐든지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영어를 하면 A, B, C, D 우선 단어를 많이 알아야 문법도 하고 말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든지 기본기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 기본기는 기본기고 그 위에 또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거래량을 보면 현물 거래에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추월하는 순간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ETF 유입량 좀 됐죠. 8월 달 내내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옮겨가는 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보이고 있습니다. 그냥 누가 봐도 이거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옮겨가는 거 있는 거 아닌지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겨우 1억 5천만 달러의 규모에서 지금 2025년 약 9년 만에 지금은 1조 1250억 달러 1200배의 성장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 대부분이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기업 참여도도 정말 눈부십니다. 블랙록, 아마존, 비자, 디즈니 이런 전통적인 대기업들이 모두 이더리움 위에서 뭔가를 구축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더리움이 단순한 암호화폐를 넘어서 디지털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니까 마치 2000년도에 인터넷이 막 처음 나왔을 때는 그냥 단순히 채팅을 하거나 인터넷 연결해서 정말 단순한 그냥 정보 전달 수단이었다가 지금은 영상을 보는 게 뭐예요. 지금은 AI 그 엄청난 연산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 AI는 물론이고 우리 모든 생활에 자리 잡은 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핵심 딱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at the market 내부 per share를 지속적으로는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그 분모를 늘려버리면 이더리움의 가치가 상승하고 분모를 늘린 그 희석한 주식으로 계속 사들여도 이게 지속적으로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우선주나 전환사채 같은 방법들이 분모, 희석 없이 성장할 수 있는 똑똑한 전략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비트마인이 이더리움 재무회사를 시작했을 때부터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마이크로 스트래터지가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시행착오 그리고 성공한 그런 선택들, 그 성공한 방법들을 지금 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다 갖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볼 것은 누가 우선주를 하냐, 누가 전환사채를 하냐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고 이거는 당연히 하는데 그 위에 또 어떤 정말 신박한 방법으로 분모의 증가 없이 분자만 늘리는 전략을 취하냐.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월스트리트, 대기업, 스테이블코인, 그리고 국채 토쿠다 모든 이런 것들이 이더리움 생태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그 패러다임의 체인지가 일어나고 있다. 비트맥시 분들은 이제 이더리움의 시총이 비트코인을 넘어가려고 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오면 그건 말도 안 된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끝났다. 이제 불장 끝났나 보다. 이제 인간 지표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선 우리는 우선의 마음을 열고요. 그렇게 단정 짓는 그런 태도와 자세는 버리고 정말 이 대응을 해보고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그 실제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유익 있게 계속해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이 아니죠. 자, 월요일부터는 우리가 뭘 지켜봐야 할까요? 그렇죠. BNMR이 정말로 우선주나 전환사채 발행을 발표하는지 이미 할 건데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할까? 지금은 ATM만 하고 있다는 거야. 또 거기에다가 또 이더리움 생태계에 또 어떤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오는지
정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궁금해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주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영상은 투자 조언이 아니고요. 순수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목적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발 구독 보시는 제가 구독자가 400명입니다. 400명. 이렇게 영상도 만들고 하는데 좀 이렇게 보실 때 여기 구독 버튼 있잖아요. 그거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고 그리고 또 그냥 댓글 달아주시면 요거 4개 그죠? 이걸 뭐라 그러더라? 족구댓 뭐 있는데 암튼 그래서 한번 이런 거 해주시면 4가지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암튼 여러분 다음의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